AI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클릭 몇 번 하면, 프롬프트 몇 줄 작성하면 그럴듯한 이미지와 글들이 쏟아져 나오죠. 와, 이걸 쓰면은 진짜 설계 퀄리티 올라가겠다, 아니면 마감 시간 많이 줄여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부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직 건축 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AI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그 한계를 저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 프롬 AI 여기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홈에서 익스플로어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키워드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아키텍처,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뭔가 내리다보다 뭐 요런 거 공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V2라고 하고 이 클릭 투 카피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가 카피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챗GPT, 제가 이번에 새로 소개시켜 드릴게 이 플럭스 컨텍스트, 이 맥스 버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고 프로 정도만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플럭 컨텍스트 프로 버전까지 한번 같이 하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요. 그러면은 먼저 제미나이에서 아까 여기에서 그 프롬프트를 복사했죠? 이걸 그대로 컨트롤 V 해가지고 생성하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누르신 다음에 생성하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챗GPT에서도 O3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명령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 AI라는 곳에서 저는 이제 돈을 좀 충전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생성에 들어가서 텍스트 이미지 가셔가지고 플럭 컨텍스트 프로 요걸로 가셔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이거 화면은 16대 9로 해줄게요. 하면은 네,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제미나이는 뭔가 이 사선에서 바라보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네요. 뭐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진이나 렌더링에서 찍은 수준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이 사용하는 AI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둘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공간이 훨씬 작네요. 공간을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 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고, 지금 보면은 이 프롬 AI가 만든 거, 제미나이가 만든 거, GPT가 만든 거, 챗GPT, 그리고 이 플럭 컨텍스트가 만든 거, 똑같은 명령을 넣는다고 해도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복사해 놓은 걸 한번 여기다가 하나씩 진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 챗GPT에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그리고 플럭 컨텍스트 프로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넣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프롬프트로 공간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공간을 최대한 자세히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나눠보면은 공간, 어떤 공간인 것이냐, 거실, 아니면 주방, 뭐 테라스,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간에 놓이는 가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가구들에 대한 설명. 뭐 모더니즘 스타일, 아니면은 소파의 재질은 부드러운 흰색 천, 뭐 이런 식으로 가구들을 하나씩 전부 다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바닥 재질을 넣어주는 거죠. 뭐 헤링본 패턴의 원목 마루, 짙은 갈색,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세히 넣어주는 거예요. 바닥 재질 넣어줬으면 이제 벽 재질도 넣어줘야 되죠. 벽 재질을 하면은 뭐 흰색 실크 벽지, 뭐 아니면은 뭐 원하는 노란색 페인트 뭐 이런 식으로 벽 재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 대한 묘사를 해줘야 돼요. 재질이나 묘사, 뭐 우물 천장, 그리고 천장에는 포인트 등이 놓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선 창문에 대한 것도, 창문이 공간의 왼쪽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뚫린 전창이다.
전창이다. 창문 밖에서는 뭐 한강 숲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창문 밖에 보이는 것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내가 어떤 공간에 가봤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머릿속으로 최대한 자세히, 얼마나 자세히 묘사할 수 있냐. 내가 상상했던 거를 텍스트로 적는 거. 그게 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주말에 놀러 갔거나 어디 카페에 갔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하나씩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AI 넣어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개가 다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요런 느낌으로 나왔네요. 근데 되게 이전 거를 많이 참고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식탁 부분이.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는 이때는 정면뷰로 나왔는데 여기 살짝 사선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사선뷰로 나왔네요. 이거 정면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하나 추가하면은 카메라 각도랑 지금 현재 시각 이것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로 공간 만들기를 제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방식이 거의 모든 작업의 거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텍스트로 공간을 만들어 봐야 내가 또 렌더링도 하고 뭐 이렇게 이미지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AI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래서 내가 뭐 예쁜 공간이나 가거나 그랬을 때 그 공간을 내가 텍스트로 최대한 자세히 묘사해보고, 그리고 또 그거를 공간, 그리고 가구, 바닥, 천장, 벽, 그리고 창문, 그리고 그 공간의 시간대, 그리고 카메라 각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를 여러 개 세트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직접 뭐 어디 카페 놀러 가도 그거가 내 건축 아이디어, 디자인 아이디어로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텍스트로만 정리를 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이노에서 캡처를 한 이미지예요.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거 옛날에 디아드 청담 할 때 사용했었던 건데, 이 이미지, 그러니까 라이노 스크린샷 이미지를 가지고 CG를 만드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실무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었던 거죠. 그럼 이걸 텍스트를 일단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그 스크린샷 있잖아요. 스크린샷을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이거 붙여넣기로 바로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하고, 챗GPT에도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플럭 콘텍스트에서는 이미지 투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요거 프로 버전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해서 끌기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미지 끌어다가 여기다 놔줘야겠죠. 그리고 비율은 3:2, 계속 이거 3:2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그 프롬프트 입력했었던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렌더링 프롬프트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쪼개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맨 첫 번째, 두 번째는 렌더링 효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 하나 더 추가시키려면은 하이엔드 퀄리티도 괜찮더라고요. 하이엔드 퀄리티도 여기다 하나 추가를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하이엔드 퀄리티도 하나 추가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물에 대한 묘사를 해준 거예요. 빌딩 외벽에는 마블 텍스처를 적용시켜달라고 했고, 그리고 노란색 틴트 글래스 창문을 넣어달라고 해줬고, 빌딩 안쪽에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해준 겁니다. 배경은 뭐 서울 시내 중심이다, 이렇게 배경에 대한 묘사를 간단하게 해주고, 촬영 시간 묘사를 해줬는데 막 해가 진 이른 저녁이라고 해줬어요. 여기서 렌더링 효과는 이 정도로만 적어도 되고, 건물 묘사는 더 디테일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외장이랑 유리랑 그리고 그 건물 안쪽이, 유리 안쪽이 어떻게 비치나 했는데 더 자세히 묘사할 수가 있고, 배경 같은 경우에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구체적인 빌딩들 사이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촬영 시간도 요 정도로, 아니면은 이거에 햇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더 좀 넣어주면 돼요. 이 스크린샷을 렌더링 하는 거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그 형태는 정한 거예요. 형태에 대한 묘사보다는 렌더링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빛 효과를 쓰고 어떤 필터를 적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잖아요. 포토자 후처리 효과라든지 뭐 화면 글레어, 뭐 안개가 낀 듯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더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복사하셔가지고 제미나이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 보겠습니다. 여기 챗GPT에도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넣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제미나이는 2.5 프로 버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챗GPT는 O3를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이 플럭 콘텍스트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약간은 확대됐죠? 약간은 확대됐는데 전체 이미지 그대로 바꾸지 않고 보면은 창문들 사이 튀어나온 돌들의 이 디테일까지 전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안쪽에 오피스처럼 해달라는 거 뭐 좀 해줬고, 그리고 서울 도심지 아니라고 했는데 네, 뭐 주변 빌딩이나 뭐 이런 간판, 차량, 나무 꽤 결과가 그럴듯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공간은 있을 수는 없겠죠. 좀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제미나이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네요. 사진으로 찍은 듯한 퀄리티라고 했는데 이 배경은 뭐 사진 찍은 것처럼 좀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이 CG나 이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꽤 노력했죠. 여기 아래 이런 거 차량 불빛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갑자기 무슨 거대한 이 사이즈도 이 스케일감도 좀 안 맞고, 네,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실제 서울 이미지 갖다 쓴 것 같네요. 이거 근데 이 건물에 대한 이 CG 자체는 그래도 제미나이보다는 좀 더 낫다. 스크린샷을 이렇게 CG 렌더링으로 만드는 거는 이 플럭 컨텍스트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 플럭 컨텍스트 진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면도를 저희가 3D 렌더링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모델링 하나도 없이 바로 이 평면도인데 부엌이죠. 부엌. 여기 냉장고 보이고 앞쪽으로 테라스 보이고 여기 이제 싱크볼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창문 2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이쪽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가 출입구 같습니다. 저희는 총 2개의 스텝을 거칠 건데요. 첫 번째는 평면을 묘사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말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묘사를 저희가 AI한테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너가 화살표 위치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부엌 공간에 대한 묘사해줘.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벽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구는 무엇이 있고 재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좋습니다. 가구는 무엇이 있고 재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바닥벽 천장의 재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번째, 창문 밖에는 무엇이 보이는지. 이렇게 4개. 저희가 텍스트로 만드는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선 평면도를 넣고 렌더링을 이제 돌려볼 거예요. 렌더링 할 때는 수평 뷰로 보겠다, 아이레벨 포인트에서 수평 뷰로 보이겠다고 하고, 하이엔드 퀄리티 여기 넣어줬죠. 사진으로 찍은 듯한 실제적인 표현, 카메라로 찍은 듯한 실제적인 표현으로 해달라 그랬고, 이 공간을 구성을 해달라 했어요. 너가 이 화살표 방향에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묘사시킨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일단 화살표 공간에 있다고 하고 먼저 한번 묘사를 시켜볼게요. 사진 넣고 이렇게 이미지 넣고, 그리고 챗GPT한테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좀 이야기 드리면은 챗GPT가 요거는 성능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공간 묘사를 각각 시켰고, 여기서는 묘사를 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상상하겠어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 프로 버전이야, 제미나이 2.5 프로 버전이랑, 그리고 이 챗GPT O3 요게 어떤 거냐면요, 추론 능력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제를 주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계속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일단 제미나이가 먼저 끝났죠. 처음부터 묘사해 보겠습니다. 뭐 LDK 공간이 들어옵니다. 가구 재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아까 여기 가구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준비한 프롬프트 있죠. 저희가 아까 준비한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다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냥 한글로 써도 되거든요.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챗GPT도 52초 동안 생각해서 지금 대답을 해내고 있죠. 이것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공간 구성부터 가구 재료, 창밖 전경까지 해서 이미지를 제출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챗GPT 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엔터 하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렌더링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한글로 치신 다음에. 그래서 한글로 뭐 작동을 시켜도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네요. 책상 보이고, 근데 창문 위치 틀렸죠. 창문이 앞쪽에 2개 보이는 건 비슷한데 이 공간감을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공간감을 해석해내지 못했죠. 여기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완전히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플럭 컨텍스트는 추론하거나 뭔가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애는 아니고, 이거는 이미지를 변경 없이 딱 교체하는, 그러니까 이 의자들을 교체하는 거나 아니면 이 백 대리석의 어떤 색깔을 바꿔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읽고 이 이미지에 정확하게 따른 재료를 교체하는 일들을 이 플럭 컨텍스트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구 바꾸고 하는 거 다 플럭 컨텍스트로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좀, AI 인플루언서들을 좀 보니까. 네, 챗GPT는 이제 여기에서 부축 도리대를 보고 완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공간이 이 의자 같은 게 앞뒤로 놓여야 되는데 앞뒤로 놓이진 않았고, 이 옆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이 좀 다르게 나왔죠. 이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가 좀 비슷하게 했고, 챗GPT가 좀, 근데 이게 만약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여러 번 좀 반복을 해보면 돼요. 이게 지금 공간이 좁아서 얘도 이게 꽤 좁다 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이 밖으로 나오는 공간감이나 이거를 아직 읽어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희 핀터레스트 가서 인테리어 무드보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좀 재미난 거 하나 있을까요? 이거 느낌 좋아 보이네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에다가 이거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넣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사진의 공간을 두 번째 사진의 무드보드를 적용해서 공간을 렌더링 해줘. 하이엔드 퀄리티 사진으로 찍은 듯한 분위기. 이렇게 해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근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지금 무드보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네요. 무드보드를 공간으로 이렇게 넓혀놨네요. 지금은 이게 결과가 좀 제대로 안 나왔는데, 무드보드를 이용하면은 이미지를 쉽게 바꿔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 사진을 모형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 그냥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요거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이미지는 제가 요 자하디드 건축물이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제가 미니어처 모델 머테리얼스 우드라고 넣어놨거든요. 만약에 재료를 특정하게 지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미니어처 모델의 재료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이 우드까지 한 번에 같이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대로 한번 명령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미지를 넣어주고 명령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자체를 3대2 사이즈로 네, 만들었는데, 지금 뭐 거의 파워판 수준이죠.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모형이라고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고, 네, 지금 이 플럭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 모형 같죠? 모형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누리 이분 거에서 피드를 열심히 넘겨보다가 뭐 어디 구석에 박힌 거 제가 그대로 그 텍스트 긁어온 거거든요. 여기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제가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가 인터뷰 영상에서 설계 아이디어 얻는 방법인데요. 일단 좋아하는 건축가의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유튜브 영상을 제미나이가 같이 연동이 돼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링크를 넣어도 그 영상을 찾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유튜브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구글 거라서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책 형식으로 만자로 정리해줘 라고 한 다음에, 이 만자로 정리한 거를 다음 건축적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건축 철학에 대해서 추론해서 정리를 한 번 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설계 내용을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거를 이런 철학을 갖고 있을 때 완성된 전시관의 설계안을 제시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전체 플로우를 말씀드린 거고, 한번 제미나이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BIG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이 비아르키 잉게스 인터뷰의 인간의 아름다움 이라는 이 인터뷰인데, 이거를 다 이렇게 직접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저희가 다음 영상을 책 형식으로 만자로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 영상을 일단 책 형식으로 목차를 만들어서 만자로 정리를 하는 거죠. 지구와 공존하는 미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경 적응의 서사시에 대한 거 하고, 만자면은 이게 상당히 꽤 자세히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까지 나왔죠. 요거를 다 전부 다 추론해서 건축적 철학으로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더 설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대략적으로 써줬어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교 내부에 있는 전시관을 설계할 거야. 용도는
대학교에 있는 예술학과, 건축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요건 그냥 전부 다 제 아이디어인 거예요. 대학교 동아리들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학생들에겐 전시의 기회가 주어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시하는 거지 라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건축 철학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해줍니다. 건축 철학을 다 그대로 복사를 해줘서 하나의 완성된 설계안을 제시해봐 라고 했을 때 컨트롤 V 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플래시 모델을 써도 되고 조금 더 그 고 퀄리티의 답변을 원한다면은 프로 버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학교 지역 연계형 지속 가능 예술관 어울림 마당이란 거를 설계안으로 하기 때문에요. 컨셉이 어울림 마당이래요. 좀 약간 뻔한 느낌 드는데 전시관 이름은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 원칙, 자연 채광 통풍 극대화, 친환경 자재, 빗물 활용 시스템. 아무래도 이 인터뷰 내용이 인간의 아름다움에서 이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인터뷰 내용 자체를 좀 한번 바꿔보죠. 레고 하우스에 대해서 테드에서 연설한 건데 요걸로 한번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위 영상을 만자로 책 형식으로 정리해줘. 레고의 교훈, 미래를 짓는 건축의 힘이라고 했고 폐기물 발전소. 이 폐기물 발전소 스키장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물 위의 삶. 요거 또 다른 프로젝트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결론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건축적 철학으로 또 한번 살짝 바꾸면 되겠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해 볼게요. 다음 건축적 경험을 한 사람이 건축 설계를 진행한다면 가지고 있을 건축 철학에 대해서 추론해서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 내부에 있는 전시관하고 이걸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해 줄지. 플레이 아크를 제안을 하겠대요. 전시관 이름 미래를 잇는 상상력의 아치 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플레이, 기능의 재정지와 놀이를 통한 사용 극대화, 그리고 아크, 건축의 아치를 의미하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캔버스 파사드를 설계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하면서 원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설계 도구, 아이디어 스케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공모전 같은 거 할 때나 설계에서 초기 아이디어 발전시킬 때 아니면은 졸업 설계할 때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건축 설계에 AI를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거장 건축가의 설계 철학을 담은 설계안을 진짜 5분 만에 만들어내고 라이노 스크린샷 이미지를 제공하니까 진짜 렌더링이 거의 필요 없을 수준의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글로써 명령한다는 거에 뭔가 그 답답함을 느끼고 저희의 의도를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프롬프트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그 사진의 이미지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AI는 나의 의도에 알맞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AI 결과물로 출력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사실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상 내 의도대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AI 도움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형태를 상상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파사드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막상 내가 3D 툴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걸 표현해내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바로 답답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그 답답함은 AI에게 결과물을 아무리 구걸해도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라이노 프로그램 안에 3D 형태까지는 만들어야 그 형태를 보고 렌더링은 멋있게 시켜주니까. 그래서 우연히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의도와 스토리를 담는 능력들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3D 프로그램 툴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AI를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AI는 그럴듯함을 설계하지만 저희는 정교함을 설계하는 거죠.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AI가 만든 결과물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수도 맞지도 않고 이 공간감 해석도 못 해내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이미지로는 실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라인으로 만든 모델링은 실제 시공이 가능하고 도면화가 가능하고 치수와 논리를 가진 정교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와 실물에 비할 정도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만 저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AI에게 결과가 나오고 그걸 무드보드로 막 수정하는 걸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는 결과물을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롬프트를 조금만 잘못 써도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기다리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통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라이노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놓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자동화, 반복화, 그리고 파라메트릭적 디자인, 내가 치수를 입력하면은 디자인이 바뀌는 그런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파라메트릭한 패턴 뭐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건축 설계를, 라이노 모델링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스피디하게, 그리고 수정 가능하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실제 시공이 가능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모어메스 라이노 그래스하퍼 통합 강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와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